3일 동안 매도한 거 하루에 다 매수했단 말이지. 외국인 컴백 의미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런 상승 흐름에서의 외국인의 매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소구입니다. 이번 주 좀 난장판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난장판 누가 만들었느냐? 외국인들입니다. 돈만 다고 소위 돈지랄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번 주 한마디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 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3,000포인트 중심으로 공방전이 펼쳐졌죠. 그런데 외국인 선물 매매, 매수냐 매도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렸고요. 그 가운데에 3,000포인트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위클리, 매주 있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 목요일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코스피 200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있었죠. 그런데 매주 있다 보니까요, 얘네들 같은 경우 여기에서만 돈을 벌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는 거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이 선물 매수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파생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선물 옵션에 의해서 수익을 내려고 해서 쫙 지수는 정체 상태.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이번 주까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그 과정 안에서 3,000포인트에 있었던 매물 소화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12월 18일 기억하십니까? D-Day. 12월 18일 D-Day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12월 18일까지는 종목들이 재미가 없고, 특히 코스닥 재미가 그러다가 없을 것 같고, 12월 18일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일 혹은 2일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그러면 어제 혹은 오늘, 요게 또 너무 길어지나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요 사이에 변곡이 생긴다는 거죠. 변화가. 제가 이 부분 한 달 전부터 매주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18일. 그런데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요, 이번 주 바로 이러한 변화 요인 마무리 지은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즉 종목별로 난잡하고 별로 올라간 것도 없고 제자리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올라가는 흐름을 보니까요, 12월 18일 바로 내일인데 오늘 저점 찍고 돌려 세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한 가지 유보할 수 있는 것이, 월요일 화요일도 물량 소화 한 번쯤 더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가능한데, 이러한 변화 요인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매년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방송국에 나가서 방송하는데 16일일 때도 있고 20일일 때도 있고 17일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18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한마디 이 부분과 연동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수는 이제 안정화가 됐고요.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이고, 너 무슨 얘기야? 지금 뭐 난리법석 피는데 미국 금리, 유럽도 금리 그 부분, 그리고 미중 분쟁, 우리나라 코로나, 오미크론 난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다면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못 올라갔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면은 이것이 해소되는 과정이 연말 연초에 종목별로 또다시 올라가는 장이 펼쳐질 가능성, 그 선두에는 오늘은 떨어졌지만 여태까지 올라왔었던 IT, 그리고 낙폭과대 경기민감주 오늘 올라갔죠. 이러한 부분이 올라가면서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 미국 증시 열리지는 않았지만은요, 어제까지 있었던 일로 예상을 한다면 정리까지 해보죠. 다우산업지수입니다. 간밤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보면은요, 다우산업지수는 보합선이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S&P 0.8% 위치를 보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가 근처 여기. 나스닥 보세요. 신고가가 여기 있는데 여기인데 또 더 많이 떨어졌어. 순서적이죠? 더 많이 떨어졌어. 그 전날 급등했는데 그 낙폭을 완전히. S&P 어저께 올라갔는데 오늘 떨어졌는데 그거와 못 미쳤어. 위치를 보세요. 올라갔는데 보합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때? 오늘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된 이유, IT는 하락했고 금융, 소재, 철강이라든가 화학 이 부분이겠죠? 여기는 올라갔거든요. 이러한 흐름, 그러면은 IT, 경기 민감 주단이 오늘은 올라갔다. 민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세계적인 흐름이 미국 증시의 흐름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연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쁘게 볼 필요 있느냐? 대형주이고 경기 민감 주단이 살아있는 흐름. 근처죠? S&P, 경기 민감주가 훨씬 더 많아요. 예, 근처예요. 다만 IT,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연동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얘네들 올라갈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갔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반대급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 왜 못 올라갔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선물 옵션. 그것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의 선물 옵션 바로 이 흔들림에 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땠느냐? 조금씩 사모았어요. 소위 매집했다라는 거에서 놓고 보면은 그닥 전반적으로는 하락, 상승, 횡보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쪽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밤에 지금 현재도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하락에 있는데요. 떨어지더라도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 언제 얘기했습니까? 제가 발빠른 시황에서 이날 얘기했죠. 이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쭉 올라갔어요. 다만 오늘 아침에 뚝 떨어져 가지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 반영이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인 강세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 증시 보시죠. 중국 증시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오늘. 근데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21선, 5일선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그리고 긴축, 테이퍼링 빨리 끝내는 거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이요. 미중 마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콧을 하고 있죠. 동계올림픽.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국도 안정화예요.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되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쿼더러플 리칭돼요. 오늘 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마감한 이러한 하락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내리깔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는 또 돌려놓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대만 증시 가보죠. 미국 안 좋았어요. 중국, 우리나라, 대만과 같이 움직였었던 이 대만 증시 우리나라 따라서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따라서 코스피 따라서 0.15% 상승했어요. 얘네들은 또 왜 그럴까? 대만이 너무 부럽습니다. 좋은 것만 다 가져가고 있어. 미국 올라갔다고 올라가고 중국 올라갔다고 올라가고 우리나라 올라갔다고 올라가고 우리나라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철강 뭐 이러한 산업구조가 비슷하거든. 부럽습니다. 그래서 지수단을 놓고 보면은요. 최소 3,30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대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 왜 이러느냐?
선물 옵션 시장이 다른 증시에 비해서 훨씬 더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5천억 가지고 우리나라 이 증시를 플러스 마이너스 1%, 2% 이렇게 가지고 놉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흐름 안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집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대만 증시 왜 올랐을까? 미국, 중국 다 안 좋은데.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와 연동된 흐름이 좀 나타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만 증시 보시죠. 이게 뭐야? 우리나라 증시 이거 뭐야? 개뿔. 여기를 놓고 보면 여기가 있어야 돼요. 미국 증시를 보든 중국 증시를 보든 대만 증시를 보든 3,300선이 있어야 돼. 너무 갭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그래서 종목별로 활발한 움직임이 다음 주에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공부. V자 반등은 뭐라 그랬죠? 이거 V자 아니라 그랬죠? 이거 V자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 넘어서야 된다니까? 여기도 V자가 아니에요. 이거 V자라고요? 아니에요.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전 고점을, 종가상. 여기는 넘어섰죠. 한번. 그러면 조정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기일지, 여기 정도일지, 요거는 보면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일단 저는 2990포인트 선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지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전략에서도 회원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2990포인트 아래에서 살짝 출발을 하다가 3017포인트, 3000선까지 돌파하면서 마감을 해요. 미국 증시 안 좋은데요? 중국 증시도 안 좋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나라 더 안 좋아요. 코로나 7,000명이 넘어서는 흐름이 계속 나오죠. 이런 흐름 안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해외 변수로 인한 하락세, 즉 반영은 우리나라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키 맞추기로라도 올라갈 가능성을 다음 주에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였죠? 하지만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있어요. 언제요? 제가 말씀드린 12월 18일 전후.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죠.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보시죠. 외국인들의 행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소에서 오늘 5,300억 매수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도 있죠. 근데 이 아래 11월부터 시작하는 12월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여기 밑에는 안 나오지만 매수 우위예요. 흔들어대면서 사들였어요, 얘네들. 흔들어대면서 매집이라고 하죠. 선물도 그래요. 선물도 매집처럼 이 아래 계속 매수였거든요. 살짝 매도했어요, 살짝. 그리고 오늘 3일 동안 매도한 거 하루에 다 매수했단 말이지. 외국인 컴백.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증시의 화두가 되는 종목, 그리고 업종 대표주를 외국인들이 사들여가고 있고 매집을 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에서 한 종목씩 일단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의미를 가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가보죠. 삼성전자 일단 83,000원은 가보고 가서 거기서 더 갈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좀 조정을 줄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하자 그랬죠. 좋습니다. D램가에 대한 외국계 연구소 발표가 있었죠. 1분기 하락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반도체 동향. 예. 근데 매년 4분기 그리고 1분기는 비수기예요. 비수기. 그거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반영을 언제 했어요? 올 한 해 내내 했어. 1월 초부터. 그 반영을. 디램가 안 좋을 거야. 디램가 안 좋을 거야. 디램가 안 좋을 거야. 해가지고 여태까지 떨어진 거예요. 1월 달부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적은 오히려 1분기 좋아졌고 2분기도 좋았고 3분기도 좋았고 4분기도 좋을 것 같아. 그런 반영을 이미 주가는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 그럼 외국인은 왜 사? 여러분은 왜 살 것 같아요? 큰 자금은요, 안 좋을 때 사고 좋을 때 팝니다. 즉, 악재가 있을 때 어디에서 살까를 생각을 하고요. 호재가 있을 때 어디에서 팔을까를 생각을 해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나 큰 손 같은 경우에는요, 악재가 있을 때, 아이고,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살까? 내일 좀 더 떨어지면 살까? 혹은, 호재가 있어서 막 올라갈 때, 야, 이거 오늘 파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어디에서 팔아야지? 좀 더 올라가면은, 어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런 상승 흐름에서의 외국인의 매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 권역에서 무료 문자 회원께도 문자 드렸죠. 적금 매수. 예, 지금 생각하면 25% 상승했어요. 수익 났어요. 그리고 저희 VIP 회원 같은 경우 삼성전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매매 안 하고 SK 하이닉스로 집중했거든요. 예, 10만 원 권역에서 매수해서 예,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에서 매도하고 또 여기서 또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거짓말 같다고요? 실제로 매매하고 있어요. 예, 단기를 겸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13만 원 보자고요. 다음 현대제철 보시죠. 철강주 올라왔습니다. 오늘 철강 전반적으로 그동안 포스코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중심적으로 동국제강을 얘기를 한 쪽으로 가벼울 때 얘가 제대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현대제철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왔네요. 그래서 현대제철을 뽑았어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데 최근에 횡보를 이거 어떤 사람은 해가 떴습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옛날 차트 주로 얘기하셨던 차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박스권 돌파를 한 거. 근데 모양 자체로 놓고 보면은 빼끔 올라오는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는 흐름이죠. 철강주. 저는 여전히 동국제강 중심으로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배당? 예, 배당 수익률까지 좋아지면서 가능성.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에서 소재주 미국과 연동된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은 싸요. 그동안 떨어진 게 얼만데. 철강주. 그중에서 동국제강 중심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화학주에서 롯데케미컬 이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 가질 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21만 원 권역인가요? 예, 23만 원이다. 벌써 10% 넘게 올라왔는데요. 얘도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죠? 아, 이게 기술적 분석이냐고요? 아, 말하기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다음 주부터 오늘이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번 흔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종목이 돌아갈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게 주도주일까?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IT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재, 철강, 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거.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화학 같은 경우.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죠. HMM입니다. 똑같은 흐름이죠? 보시죠. 해가 뜨는 흐름이죠. 뭔가 떠오르는 흐름이죠. 예,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25,000원 권역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5,000원 권역. 예, 벌써 15% 상승 중에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죠. 계속 38,000원 권역까지는 한번 보고 가자.
과연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 무료 문자로도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회원 같은 경우 새로 신규 가입하신 회원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저희 이들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개별 세력주, 뭐 작전주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세력주들도 매수 가격과 비중을 그날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모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꾸며나가는데 HMM 그 중에 하나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HMM도 경기 민감 주단이죠.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빠른 시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 거의 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오랜만에 SK텔레콤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예, 액면 분할 겸 사업 분할 해가지고, 예, 한번 변동이 크게 있었는데, 며칠 동안 올라가죠? 두 가지 요인이에요. 결국에는요, 미국 시장에서 통신주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배당이에요. 배당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배당 투자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솔직히. 배당 투자로는. 더 올라가더라도 아유 배당 뭐 차라리 경기 민감주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아직까지 갈 여유는 조금 더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일선 근처 만약에 올라와서 다음 주 기대된다면은 조정을 준다면 한번 접근할 만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면 지수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보시죠. 다음 주 전략에 대한 부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죠? 이러한 부분 다음 주 월요일, 항상 월요일 저녁 7시에 라이브로 항상 함께 하는 거 아시죠? 이번 주 핫할 이슈, 증시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 또 논의, 뭐 설명도 해드리고, 예,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월요일 저녁 7시에 함께 뵙는 걸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매집을 해서 다음 주부터 올라갈 종목을 여태까지 매집을 해놓은 상태, 그리고 그런 전력으로 꾸며나갔거든요. 드디어 오늘이 저점이 아닐까? 그럼 다음 주부터 튀어나갈 거다. 물론 수익 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HMM이라든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죠. 하지만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VIP 회원제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관심 있는 분, 세력주와 함께 또 급등주까지도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유료 회원 가입 제도가 있다라는 거, VIP 회원제도요. 010-9628-8231, 9628-8231로 상담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 문자 9628-8231 상담 문자 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예,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저도 좀 힘 좀 내게요.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일부러 힘을 드리고자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미 한 달 전부터 12월 18일이 D-Day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이제 힘내시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편히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